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감초, 청궁 등 약용작물의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이정훈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초는 오래전부터 한약재와 식품으로 이용해 왔는데 우리 감초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초가 자생하는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아주 건조하고 고온 이런 곳에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재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고온하고 다습한 기후 때문에 600년 동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된 배경은 감초 두 종을 하이브리드 품종을 개발해서 국내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 것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초를 조선시대부터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온 다습한 환경 기후에 생리장애를 입는 거죠.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생리장애를 입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만주감초와 강가감초를 두 개를 교배하는 이종 교배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몇천 개를 또 국내에 파종을 해보고 그 중에 우수한 자원들만을 선정을 해서 북부에는 초론, 중부에는 음성, 남부에는 나주 이렇게 세 지역에서 지역 적응성 평가를 거쳐서 한 3년 정도 지역 적응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게 만든 품종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온감이라는 품종이고 감초의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 기존에 개발되기 전에 재배했던 만주감초보다 수량이 한 2.3배 정도 넘고 이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한데 글리시리진 성분이 2.5%가 넘지 않으면 약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품종은 글리시린 함량이 3% 이상으로 균일하게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감초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생리장애 입어가지고 수량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만든 품종은 잎이 아직도 파릇파릇하면서 수량과 성분 함량이 높고 병해 충격도가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재에는 만주감초, 유륙감초, 창가감초 이 세 종만을 약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종 교배종이라서 농가에 보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입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끝에 논문을 한번 서치를 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자연 집단에 자연적으로 이 두 종이 교배된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탐사하는 국제협력 과제를 우선 만들었고요. 그 끝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감초 종간 교작종을 찾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종간 교작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아라는 곳에 이제 표본관이 있었습니다. 1936년에 종간 교작종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과 카자흐스탄에서 찾은 그 표본과 또 우리가 품종 만든 이 품종이 세 개가 DNA가 일치하면 종간 교작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표본들을 우리가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 세 개를 DNA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세 개가 일치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식약처에 문의해본 결과 이거 가지고는 섭취 근거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13주를 반복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안정성을 입증해오라는 식약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 검사를 하는데 6개 항목에서 일반 독성과 유전 독성에 대한 무독성을 입증했고 그 중에서도 13주 동안 반복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독성이 없다는 그런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 입증을 다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약재원에 등록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절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런 농촌진흥청, 식품안전처, 그리고 환경부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효능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한의사 협회도 모으고 한약사 협회들 모아가지고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2021년에 대한민국 약사심의회를 거쳤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충분한 검토 과정이 없어가지고 1년간 보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약사심의회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을 한 분씩 다 찾아가가지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앙야사심의회를 거치게 됐는데 이때 기적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만나 뵀던 사람들이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요거는 정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약전에 능진시키는 일을 해보자는 이런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가결이 되면서 23년도에 1월 달에 보급 시작이 됐습니다. 크게 보람이 됐던 것은 600년 동안 감초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거든요. 두 종을 교잡해서 품종을 만들면서 다른 건 다 죽는데 이때 만들었던 우리 품종만이 살아있을 때 상당히 기뻤죠. 그뿐만 아니라 이 품종이 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여러 가지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약전에 감초의 새로운 식품종이 등록될 때 정말 마음이 설레버렸습니다. 농가에 보급하게 됐는데 농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다른 우리가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은 지금도 파릇파릇하고 막 살아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식은 사라져도 삶의 태도는 남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감사원의 수상을 받은 기억은 있더라도 약전에 등재하고 감초를 품종화해서 국산화시키는 그 노력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